하이트림에다가 좀 맞췄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패키지 옵션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든지 또 뭐 아니면 빼든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초이스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판매가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지고 또 소비자 초이스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론치 시점에서 저희가 3.0 엔진 그 부분을 저희가 포션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로우 트림에 있는 거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에 좀 더 맞추려고. 사실 이게 대형차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준대형의 하이 트림에다가 좀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좀 높이 가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 그 지적사항 저희 그 처음부터 생각했었고 또 그거는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블로거 최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일단 고객들은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GM대우가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한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걸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풀라인업이 갈수록 이제 제대로 이제 베리타스보다 알페오는 이제 국내 생산을 하면서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야심차게 내는 것 같아서 갈수록 이제 풀라인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 경쟁 체제에서 고객 혜택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프라이싱이라는 경쟁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알페온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품성이 좋다 하더라도 2.4리터에서는 2.4리터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의 소리는 2.4리터 그레이드에서는 약간 프라이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 제품들 보면 K7이 지금 현재 한 4,000대 언더베이스나 4,000대 베이스 나오고 있고요. 월 판매량이.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 2,000대 언더베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온의 월 판매 대수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나올 걸 기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기 몇 대 팔까요? 사실 시작할 때 저희도 나름대로의 판매 목표는 잡습니다만 GM의 또 저희 또 룰이 정확하게 판매 대수나 이런 마켓시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형차 시장을 준대형에 맞춰서 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고. 먼저 이제 그 2.4리터에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사실 고심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대형차인데 미국에서는 제네시스보다 훨씬 잘 나가는 차고 들어올 때 제네시스 마켓이 작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장에 와서 들어오기에는 저희들 성이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사이즈도 줄이고, 그러니까 저희 3.0 엔진이 263마력이고 제네시스 3.3이 262마력. 그거 훨씬 좋은 차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네시스 가격을 틀어놓았어요. 아쉽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가격을 맞춰 내려갔습니다. 그럼 K7 그랜저 가격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하이 트림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가격 비용을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이제 2.4에서 K7 같은 경우에는 2.4 엔진의 베이직이 3%도 안 팔려요. 그리고 하이 트림, 그러니까 2.4 전체가 9%입니다. 근데 그 밑에 베이직 사양, 그러니까 준대형으로서 그러한 사양, 갖춰야 될 사양이 아닌 차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고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 기본적으로 이 사양은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비교하실 때 베이직하고는 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준대형으로서의 품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도 다 났지만은 저희 경쟁차는 제네시스와 K7 하이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기자들도 해주셨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팔 겁니다. 하여튼 두 시장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알페온이 이게 시작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자주 뵐 거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광고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K드라이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강성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알평을 시승하면서 여러모로 감동받았거든요. 오기 전에 그 렉서스의 경쟁 차종이라는 그 ES 클래스에서 정석성을 충분히 누렸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했고요. 아까 그 디자인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실내를 감싸는 콕핏의 형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실내에 타보면 중대형 클래스는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죠. 그중에서 그러니까 온 가족이 탔을 때 편안하고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실내에서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예, 특히 그 대시보드 글로벌 박스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그차 안에 이제 각각 물통을 2개씩 넣어주셨던데 그거를 넣고 카메라 플래시를 잠깐 보관을 했는데 그 공간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측에서도 디자인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아까 그 나눠주신 그 맵 있잖아요. 지도를 넣어두면 그 이외에 다른 걸 보관하기 힘들었습니다.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알페온이 그 말씀하신 K7이나 제네시스와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쪽의 수납 공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가 중대형이고 차가 좀 큰 차라고 해서 수납 공간도 같이 커지는 거는 추세는 아닙니다. 예. 오히려 작은 차, 유틸리티 비클들이 조금 오히려 더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중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고 오히려 좀 중대형 차,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걸 많이 넣지 않고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슬림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그 외국 큰 차들도 보시면은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알페오는 그 현재 수납 공간이 다른 유틸리티 차에 비해서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형차 다른 차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실 도요타에서 나오는 그 작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야리스 있죠. 야리스 유럽에서 나온 야리스. 유럽에서 나온 야리스가 처음에 나올 때 수납 공간 개수를 가지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뭐 한 20몇 군데의 수납 공간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소비자들이 따져보니까 진짜 필요하고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공간은 한 3-4가지밖에 없었던 그런 예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자동차를 만들 때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뭐 수납 공간을 위주로 한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븐이라는 아주 좋은 차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